안녕하세요. 경영정보시스템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경영정보 시스템의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데이터는 무엇이고, 그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란 무엇이며, 그다음에 시스템의 개념도 말씀드렸고, 또 시스템의 일반 모형도 그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IT 관련해서 키워드 한 5가지 정도를 설명드릴까 하는데, 먼저 IT, 그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력, 그죠? 정보 기술력. 뭐 우리말로 하면 정보를 처리, 그죠? 축적, 전달하는 기술력을 말합니다. 기술력.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다뤄봐야 할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KM 또는 KMS라고 해요. Knowledge Management System. 그래서 우리말로 지식관리 경영기법. 이거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파워포인트 7페이지, 그죠?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지식관리 경영기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지식관리 경영기법이란 조직 내에서, 기업 내에서 어떤 새로운 그 지식과 지혜를 창조하기 위한 구조 및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수단을 뜻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핵심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조직에서, 회사에서 제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식관리 경영기법은 나의 지식을 회사 전체로 이제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이나 어떤 새로운 노하우를 개발하는 등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기 위한 구조를 형성하려는 사고 방식에 기인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내가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회사 전체에 확대시킨다는 거는 뭐 알려준다든가, 그죠? 예전 같으면 뭐 1대1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 컴퓨터, IT 기술력을 사용을 해서, 그죠?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9페이지에 보시면, 그 지식관리 경영기법은 IT에 의해서 성립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시대 말고 이전 시대, 지금 이거 뭐, 키워드 여러 가지 중에서 좀 역사적인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죠? 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주로 뭐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주로 제조업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도 어떤 그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기술을 가진 분들이 뭐 직장 후배나 이런 분들한테 알려줄 때 뭐 구두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죠? 아니면 실제 일을 하면서 알려준다든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IT에 의해서 성립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회사 전체 온라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꼽을 수 있다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네.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여기 경영 정보 시스템은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제가 자료에도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7페이지로 가시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의미를 개념 정리를 해놨죠.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인 개념이 여러 사용자가 그죠? 여러 사용자 또는 공용자가 여러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장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 저장시켜 놓은 것. 이게 무슨 얘기냐?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말이죠. 혼자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그 회사 전체에 사내에 그죠? 온라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식관리 경영기법이 IT에 성립되는 부분의 전제 조건이 무슨 얘기냐면 서버 컴퓨터라고 아시죠? 서버 컴퓨터 회사 전체에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 사용자 공용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제가 사장이고 직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회사의 어떤 정보나 데이터들을 쫙 이렇게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있어요. 서버 컴퓨터에다가. 그럼 여러 사용자, 우리 직원들, 공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주겠죠. 우리 회사 직원들만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의 서버 컴퓨터에 거기에 자료를 저장시켜 놓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또 이게 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도 있는데 뭐 서버 컴퓨터가 어쩌고 클라이언트가 어쩌고 이러잖아요. 제가 만약에 회사 컴퓨터, 서버 컴퓨터에 접근해서 제가 자료,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 순간에는 거기가 서버가 되고 제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되고요. 거꾸로 제 컴퓨터에서 다른 분이 들어와서 정보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물리적인 이론은 제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가 되고 가져가는 쪽이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됩니다. 뭐 단순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상대방이 내 쪽에 들어와서 내 정보를 빼가면 그 순간에 물리적으로는 제 컴퓨터가 서버 컴퓨터가 되는 거고 가져간 분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M 지식관리 경영기법이 되려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먼저 개념이 나와 있는데 여러 사용자하고 공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장시켜 놓은 것. 그래서 우리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사원 각자가 자신들의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있고 어떤 직원들이 있어요. 각자의 어떤 노하우나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회사 서버 컴퓨터에다 이게 올려놓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그쪽 서버 컴퓨터에 들어와서 그 정보를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기술자들 기술쟁이란 말을 썼어요. 좀 이렇게 폄하해서. 기술자들은 자기 어떤 노하우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게 공개되면 이분들은 그 당시에 그걸 되게 중요시 여겼죠. 근데 지금은 이게 서로 간에 그죠? 지식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발전하는 거죠. 그 개념이 이제 지식관리 경영기법입니다. KMS.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원 각자가 자신들의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어서 그 노하우나 또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다른 사원이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한편으로 각자가 가진 노하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건 약간 오프라인의 개념이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의 개념, 온라인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게 발달돼 있어도 앞선에 IT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두 가지는 나눴잖아요. 이렇게 회사 전체 온라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도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저 기업 문화 자체가 너무 딱딱하면 안 되겠죠. 뭐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IT 구애를 받지 않고 조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오프라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이거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에 온라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나서, 그죠? 거기에 각각 개인 사원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사내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으면 또 다른 직원들이 접속을 해서 또 나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져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제가 또 접근해서 또 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지식관리 경영 기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CRM, 고객관리 경영 기법. CRM이란 것도 꽤 오래전에, 아주 몇십 년 전에 나온 개념이죠. 이게 뭐 마케팅을 배우시는 분들도 경영학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CRM 우리말로 고객관리 경영 기법.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죠? 고객관리 경영 기법. 이거는 경영학 기본 지식이 있어야겠죠? 말 그대로 고객을 관리하는 경영 기법은 뭐예요? 경영 마케팅적으로. 보시면 뭐 삼성이고 LG고 어떤 제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고객이 계속해서 저희 회사 제품을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제 고객도 이제 마케팅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여러 부류로 나눠요. 사도 고객, 로얄 커스터머, 충성 고객이라고도 하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무조건 삼성만 써. 뭐 뒤도 안 봐. 삼성 입장에서 이 사람 되게 충성 고객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욕하는 분들이 있죠. 이 제품은 야 사지 마. 내가 도시락 들고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숙박업에서도 그래요. 어디다 펜션을 갔는데 저도 지금 찍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이제 가평인데 아는 분 지금 펜션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화면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왔는데 하여간 펜션에 찍고 있는데 이런 거죠. 어떤 펜션을 야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정말 안 좋아. 무조건 가지 마 이렇게 하면 한 번도 안 가본 분이 펜션이 됐든 먹는 음식이 됐든 야 이건 무조건 사 먹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가기 싫어져요. 그죠? 그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객은 뭐예요? 영어로 그럼 말 그대로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테러리스트. 막 돌아다니면서 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도 고객, 로얄 커스터머들은 내가 이렇게 광고도 안 하는데 이분들이 막 광고를 해주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또 물건을 팔거나 이랬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고전적인 그 방법이 뭐가 있나요? 예를 여러분 다 아는 거. 우리 자료에도 10페이지에도 제가 표현을 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고객한테 뭐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가, 그죠? 또 뭐 있어요? DM 발송이라고 하죠. DM 발송 같은 거. 또 뭐 이메일도 보내고, 그죠? 그다음에 뭐 팩스,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지. 때 되면 인사도 하고 뭐 고객이 뭐 생일 되면 그걸 맞춰서 또 뭐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아주 고전적인 방법들. 뭐 팩스도 있어요. 뭐 이런 건좀 옛날 버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CRM이라는 건 자료 11페이지 보세요.
모든 기업에서는 이제 모든 기업의 가치는 고객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기본 인식 하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거죠. 기존 고객, 우수 고객을 유지하고 기업 입장입니다. 기존의 우수 고객을 유지하고 이탈하려는 우리 제품, 우리 기업을 이탈하려는 고객을 최소화시키는 마케팅 전략이죠. 그게 이제 고객 관리인데 그래서 우리 자료에도 시대별로 좀 이제 정리를 제가 좀 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자료를 보시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90년대 후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구분은 이제 대고객 관점하고 고객과의 관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70년대 고객 관리 기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고객 관점이 수동적 구매자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런 보드 마카 요 마카펜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70년대라고 가정하면 그냥 물건을 그냥 시장에다 확 풀어요. 뭐 살라면 사고 말라면 사 뭐 이런 거예요. 일방적인 배급에 뭐 고객을 관리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 어릴 때는 이제 모나미 볼펜이라고 있어요. 그거만 뭐 선택의 여지도 없고 제품의 수가 다양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고객과의 관점을 일방적이라는 얘기, 일방적인 거. 그냥 뭐 그리고 뭐 고객 관리도 단순 영업만 하는 거 물건만 팔고 뭐 이러지 이거 샀다고 해서 또 뭐 때 돼서 전화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80년대로 오면서 CS라고 돼 있죠. 그 주석에 보십시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 같은 걸 측정을 합니다. 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기업에서 여기 이제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70년대는 이게 대고객 관점이 수동적이었다라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택적 구매자 고객과의 관계가 이제 고객 만족도 CS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죠? 고객들이 물건을 보고 얼마큼 만족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영업과 판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잘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가면 이제 DBM이라고 돼 있어요. DBM. 주석에 보시면 그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들이 니즈와 원치가 쫙 다양해지잖아요. 이게 개성화되고 이 말이 개성화되고 다양화된 구매자들이 생겨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더 심하고요. 더 이제 경영학적으로 가면은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물건을 옷도 그래요. 옷도 그죠? 지금 뭐 벌써 오래전 거지만 옷에다가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이름도 새겨 넣을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고객 위주로 커스터마이징. 내가 원하는 대로 기업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고객이 썼다면 지금 시대는 그죠? 내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그 다양한 니즈와 원칙을 풀어주는 게 이제 기업의 미션인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들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개성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고객과의 관계가 그룹핑되죠. 그룹핑돼 이게 뭐 어떤 좋아하는 분야도 있고 뭐 물건 만들 때 그러잖아요. 뭐 운동화 같은 경우도 뭐 20대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30대가 좋아하는 게 있고 음식도 그렇고 40대가 좋아하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 맞춤형으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는 거. 90년대 후반에 나온 게 이제 뭐 CRM 그래서 능동적 파트너 그리고 또 뭐 전사적 관리 뭐 이렇게 고객 관리가 전사적 관리가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하여간 이렇게 고객 관리가 시대적으로 변천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자료 보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개념이 CRM. 이건 뭐 지난 학기에 제 수업받은 분들 CRM 뭡니까? 아 이거 죄송합니다. CRM이라면 또 CRM이래. SCM 쓰는 게 죄송합니다. Supply Chain Management 이게 뭡니까?
뭐 우리말로 공급 체인만 관리하고 그래. 뭐 이거 뭐 한 학기 수업이죠? 뭐 우리 이제 생산 관리라고 해서 수업을 했는데 이거 개념이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분야가 제가 경영정보 시스템이 되게 광범위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IT 키워드 중에 SCM 요거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뭐 몇 분 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난 학기나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 그럼 공급 체인만 관리 의미는 뭐냐? 공급 체인만 관리란 거는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만드는 공장 공급자로부터 최종 수요자 커스터머까지의 모든 공급 체인 상에서의 정보나 물자, 현금의 흐름에 대해 총체적인 관점으로 각 체인 간의 상호 관계를 조절하고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경영. 어렵죠. 최초 공급자부터 이거를 뭐 팩토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 어디로 가요? 홀세일러라고 하죠. 도매점으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리테일러, 소매점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물건이 오는 순서가.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초 공급자로부터 최종 수요자, 고객까지, 그죠? 이게 뭐 판서로 그림으로 그랬지만 이게 모든 공급 체인상에서 이게 물건이 가는 데 있어서 뭐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요게 가면 뭐 이게 마카펜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정보나 물자나 현금 흐름에 대해 총체적인 관점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치면 만약에 소매점이 이제 문방구로 생각해요. 문방구에서 A, B, C, D 지역별로 이렇게 있다면 마카페는 뭐 여기 100개를 보냈고 B 문방구는 50개, 뭐 30개, 20개 뭐 이렇게 보냈어. A, B, C, D. 그랬을 때 이제 고객들이 사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A 문방구에 100개 중에 몇 개가 팔렸고 B에는 몇 개가 팔렸고 C에는 몇 개가 팔렸고 이게 데이터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 최초 찍어낼 때 무작정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 물건을 그죠? 이런 어떤 공급 체인 속에서의 그 상태들이 파악이 된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소매점에서 판매된 수량들을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때 그 핵심이 뭐예요? 그 어떤 이 소매점하고 만약에 이 공장하고 정보를 교환한다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요 예측이 가능하죠. 그 생산 계획이 유리하겠죠. 대충 몇 개가 팔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시스템이 IT 기술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SCM. 그 다음에 저희 교재가 다루고 있는 게 뭐입니까?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뭐 기업 자원 계획인데 ERP라고 하는데 ERP. 아이고 ERP. 이건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말이 더 좋아요. 전사적 자원 관리.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라면 전체적인 자원을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자료에 보시면 ERP 구조 해가지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종합 데이터베이스 해놓고 뭐 생산 관리 모듈, 판매 관리 모듈, 재무 관리 모듈 뭐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어요. 잘 안 닦이냐. ERP에 대해 그림으로 그려서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참 답답해요. ERP 구조 해가지고 그림에 보시면 여기 뭐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고 그죠? DB가 구축돼 있고 요 밑으로 보시면 뭐 생산 관리 모듈이 있고 생산 관리 모듈 그다음에 판매 관리 모듈 뭐 인사 관리 모듈 뭐 재무 관리 모듈 해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림에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 자동차 회사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모듈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차체를 찍어내는 부서가 있을 것이죠. 여기는 자동차 바디 만드는, 몸체 만드는 부서고, 여기 타이어. 만약에
자동차를 뭐 요 부서에서 100대를 찍어내면 타이어는 몇 개 찍어내야 돼요? 곱하기 4잖아요. 발통이 4개니까. 400개 찍어내야겠죠? 뭐 백미러는, 사이드 미러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회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 부서에서는 오늘 몇 개를 찍어낼 거야. 그럼 이쪽에서 이로 들어가서 이쪽 부분에서 몇 개 찍어낸다는 거 알죠? 그럼 이거에 맞춰서 발통수를 맞추면 되잖아요. 사이드 미러로. 이 사이드 미러는 몸 하나에 2개씩이니까, 그죠? 여기는 뭐 200개 찍어내면 되겠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 빠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제 오너가 봤을 때는, 기업의 오너가 봤을 때는 각 부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고 우리 회사에 좀 돌아가는 모든 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사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말이 빨랐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ASP라는 게 나와요. ASP.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거 무슨 우리 말이 없어요. 우리 용어 없어요. 어플리케이션, 어플.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제 제공업자잖아요. 어떤 응용 프로그램 제공업자예요. 이론을 보시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가지고 우리 각 PC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떤 일정 기간 대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뭐 회계 프로그램이 필요해. 근데 이거 돈 주고 살려면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의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것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만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얘들의 그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대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사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은 뭐 렌트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이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쉽게 말씀드려서 ASP라는 거는 ASP 업체 프로바이더 제공업자에게 컴퓨터 속에 갇혀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죠? 그래서 뭐 안 그러면 다 사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이 이런 제공업자들이 있으니 이들을 이용해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 컴퓨터에다가 일정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금액을 내고, 만약에 돈 주고 다 설치를 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돈 주고 사면 뭐 한 번 정도 쓰고 말 건데,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렌트 하듯이 이 업체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바이더 제공업자한테 그 응용 프로그램을 어떤 일정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을 사용 기간에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빨랐는데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오늘 뭐 여기까지 한 5가지 그죠? 지식관리 경영기법 했었고요. 그 다음에 CRM 고객관리 경영기법, SCM 공급 체인망 관리. 그리고 또 뭐 했어요?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그래서 ASP, 그죠?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막 시간이 28분 막 넘어가는데, 이게 30분만 되면 끊기더라고요. 이제 핸드폰 용량이 적어서 그런 거 잘 모르고 30분, 31분 되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또 제가 또 다음 시간 연결해서 하든가, 지금 다음 시간에 준비할 거는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할지 아니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지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이 자료 있잖아요. 제가 드린 자료, 올려놓은 자료에 정말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